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을 연일 외인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실적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지금 이 게임주들이 상당히 실적 어닝 쇼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종목들이 어닝 쇼크가 연이어서 나오면서 외인 기관들의 매도가 아주 강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적 시즌만 되면은 좀 약해지는 부분이 또 제약바이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약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실적 시즌이 좀 끝이 나고 나면 다시 제약바이오는 좀 안정을 찾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 셀트리온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지금 상당한 안전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은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이죠. 의혹입니다. 의혹.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의혹이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한 달 반 정도 남았죠. 자, 2022년도 최고 실적 기대주는 단연 셀트리온이 될 겁니다. 새로운 매출이 새롭게 생기는 부분이죠.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코로나 솔루션 진단키트 부분에서 매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소아용 진단키트도 이제 긴급 상용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이 매출이 이 바이오시밀러 부분만큼 일어날 가능성 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매출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셀트리온이 주가가 이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 가지고 지금 끌어내린 상태에서 잡아놓고 있죠. 발목이 묶인 상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되죠. 올해 무조건 풀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리 증시가 열릴 때 코스닥 나스닥 선물이 0.88%까지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증시가 아주 크게 밀어내렸는데 다시 조금 회복을 좀 하고 있죠.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0.4%, 1% 내외죠. 한 0.5% 정도 평균 하락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시장을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안 된다 그랬죠.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금리를 조금씩 정상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게 박살나는 흐름이 나타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금요일에다가 미증시 하락에 추가 하락까지 분위기가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심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았겠죠. 여기에 지금 실적이라는 부분이 특히 코스닥 시장을 많이 짓누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실적이 상당히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위믹스를 제외하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어닝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하한가 수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래프톤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 크래프톤도 실적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17.3% 감소를 했습니다. 신작이 뭐 별로 좋지 않았다, 부진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밑으로 끌어내려진 상태에서 실적 발표하고 다시 밑으로 또 밀리는 아주 강한 하락이 일어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의 외인 기관의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크래프톤 외인 기관 뭐 15만 주, 19만 주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 계속해서 이제 엄청나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위믹스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실적이 그렇게 뭐 좋지 못했다, 이런 부분으로 이틀 동안에 정말로 많이 끌어내렸죠. 오늘도 10%, 어제 거의 30%니까 이틀 동안 거의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40%. 자, 여기서부터 이틀 만에 40%입니다. 엄청나죠.
자, 지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수급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실적 시즌만 되면 좀 약해지죠. 이 HLB도 외인 기관 3만 주, 7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고 생명과학 기관에서 매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실적 시즌이 되면 조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6만 주에 기관이 3만 주, SD바이오 외인이 18만 주 정도, 에이빌바이오 기관이 15만 주, 외인은 좀 들었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실적 시즌에 제약바이오를 또 강하게 또 공략을 하고 있는, 밑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나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이 또 잘 일어납니다. 워낙에 또 기업의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 이런 부분으로 시총이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런 우려들, 미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왔죠. 이런 부분으로 나스닥 하락, 추가락 이런 부분이 금요일 또 이고 하다 보니까 누르기가 좀 쉬웠고, 또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성에서 좀 잠깐 비껴있자라는 그런 심리가 많이 발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뭐 올라간 종목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대부분이 뭐 엄청나게 2%에서 7%까지 크게 하락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셀트리온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죠. 곧 있을 상황이고, 오늘 JP 신한이 또 매도가 나왔고, 하나도 또 매도 나왔는데, 연기금이 또 슬 구경하다가 오늘 8천주 정도 슬며시 또 팔았는데, 얘들이 이제 더 매도할 물량이 거의 뭐 바닥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산 거 이제 조금 팔았죠. 8천주. 자, 그리고 금토가 좀 매도가 나왔고, 외인이 48,000주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뭐 매도가 나왔지만 물량이 아주 크게 나오진 않았죠. 지금 이 셀트리온 1.25% 하락을 한 상태인데, 지금 모양이 괜찮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위치는 코로나 발생 직전 수준, 발생한 당시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실제로 매출이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성장했죠. 진단키트라는 부분, 그리고 레키로나라는 부분에서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60선 부근에서, 여기서도 60선에서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죠.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해외 지금 거시적인 부분에 악재가 좀 나오면서 좀 밀리긴 했지만, 요렇게 밀려도 걱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걱정을 하시면 안 된다. 왜냐, 실적 발표가 일어나게 되면은 실적이 아주 좋을 겁니다. 분기 최대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발목 잡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이지 외부 요인 저런 부분에 휘둘릴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미 이런 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미 실적은 아주 높게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4분기부터 이제 숫자로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요 분위기에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되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워낙에 지금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치고 올라간 흐름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계속 언제까지 눌러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분식회 의혹이라는 부분이 해소가 돼 버리면 더 이상 눌러놓을 수 있는 명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실적은 거의 뭐 매출이 올해만 본다고 하더라도 진단키트 부분에서 아주 크게 발생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본업인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 성장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외부적인 저런 부분들 너무
셀트리온은 적어도 외부적인 요인 저런 소식이 나왔다 해서 같은 이런 분위기에 조금 밀렸다고 하더라도 크게 동요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다 반영됐고 지금의 위치는 분식회계 효과 이 부분 말고는 주가를 잡아놓을 수 있는 요인이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하락폭이 좀 컸죠.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동시효과 때 좀 올려놨던 부분, 지금 1.4% 올려놨던 부분 같이 이제 내리고 그러고 이제 하면은 한 1.5% 내린 거죠.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나 뭐 비슷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십니다. 어제 오늘 합치면 비슷하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 JP모건 신한에서 좀 눌렀고 외인 기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차트의 모양은 지금 바닥에서 바닥을 좀 잡고 있죠. 바닥을 잡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여기에서 이입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4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될 겁니다. 그 소식은 아주 강하게 발동이 걸리는 아마 스타트 지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은 요 기간 동안에 주가를 좀 잡아 넣을 수 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주가를 뭐 잡아 놓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뒤통수를 때리고 또 그런 의심의 벽을 타고 스물스물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잡아 놓을 수도 있죠. 그거는 지금 보면은 결국 이 JP신한연기금 얘들이 결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부분을 미리 올리느냐 아니면 그때까지 끌고 가서 올리느냐 그 정도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위로 갈 수밖에 없다. 적어도 올해는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적이 매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